252쪽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화석에 대한 얘기 나와있죠. 자 화석은 우리가 흔히 뭐 공룡뼈 화석 이런 거 생각하는데, 화석의 개념은요 이거예요. 유해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유해뿐만 아니라 흔적까지도 전부 다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발자국도 화석이에요. 배설물도 화석이에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화석인데, 이 화석 생성 과정 보시게 되면은 먼저 생물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혀줘야 돼. 갑자기가 중요해. 천천히는 힘들고요. 메꿔지는 거니까 갑자기 확 하고 묻혀지면은, 자 그리고 그 위에 퇴적증이 쌓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땅 속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던 애가 융기를 한 다음에, 융기라는 건 솟구쳐 올라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융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석이 되는 건데, 자 생성 조건 보세요.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요.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자 그리고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훼손 전에 빨리 매몰돼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매몰돼서 화석화 작용.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표는 여기에요. 짠. 화석의 종류. 자 이 화석의 종류 크게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이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치자 생성 시기.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 면제인지 그 시기를 얘기를 해주는 게 표준 화석이고요. 그 다음 시상 화석은 여기다 밑줄 치자 생성 환경. 얘는 특정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생물이 그 환경에 살았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생물이 그 환경에 사는 걸 지금도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생존기간이 길고요.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되죠. 왜냐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좁은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표준화석은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살고 지금은 없어. 대표적인 애가 공룡이죠. 자 그때 시기에만 있었고 지금 시기엔 없어야 돼. 자 그러니까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 얘는. 그리고 대신에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시상화석 한번 보세요. 고사리. 자 고사리는 지금도 있죠. 나물 무쳐 먹기도 하고요. 자 얘 어디서 살아?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사리 화석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산호, 그 다음 조개. 자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 다음 조개 같은 경우에는 얕은 바다나 갯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별표 한 번 더. 시상화석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표준화석도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표준화석은 우리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얘기를 할 건데, 이 고생대 때만 살았던 애들 대표적인 아이가 삼엽충이에요. 그리고 갑주어라고 물고기인데 대가리가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이라는 애도 고생대에만 살았던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중생대 때는요 공룡,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자 그 다음 신생대 때는 화폐석, 그 다음 매머드. 자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만 살았던 애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층에 요런 화석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대 화석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요거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층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를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환경을 알 수 있고요, 넘어가면은 시대를 알 수 있고요,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고요, 대륙의 이동 정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층의 융기는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자 화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층과 화석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니? 지층과 화석은 누구의 특징이니? 지층과 화석 1학년 때 배웠잖아. 퇴적암의 특징. 자 지층하고 화석은 퇴적암에서, 그러니까 층리와 화석. 자 층리와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퇴적암
생성 순서가 어떻게 돼요? 퇴적물 쌓이고 그죠? 눌리고 굳어지고 해서 퇴적암이 되는 거죠. 주로 어디서 만들어져? 바다 밑이라든가 호수 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같이 매몰되면은 그게 화석으로 남게 되는 건데, 자, 화석은 대부분 석회암이나 셰일 등 퇴적암에서 만들어져요. 석회암이나 셰일은 어때? 입자가 고운 입자예요. 그래서 화석의 형태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거고, 변성암은 열과 압력 받아서 변한 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환경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산호 같은 경우에는, 산호화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영월 산지에 산호화석이 발견된다. 산호화석은 그때 당시에 산호화석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다였단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산이야. 그 얘기는 뭐야? 솟구쳐 올라왔구나, 이런 지각 변동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지층이 생성된 시대. 이거 지층이 생성된 시대는요, 표준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묻혔는데 공룡화석이 거기 묻혀있어, 그 층에. 그럼 그 층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중생대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진화 과정. 지층은요, 지층은, 퇴적암 같은 지층은요, 쌓이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오래된 애, 위에 있는 애가 최신 아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애와 위에 있는 아이의 생물 유해를 보면은요,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과거 대륙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기억나니? 판게야 기억나니? 판게야.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 얘기한 양반? 그래요. 베게너. 자,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얘기할 때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에 뭉쳐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대륙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분포를.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 육지에 사는 애들이 발견되면은 이거 육지였겠구나, 바다에 사는 애들이 발견되면 바다였겠구나, 이런 얘기고요. 자, 융기, 솟구쳐 오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개념이야. 바다 밑에 있던 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층을 해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A는 산호와 삼엽충이 발견됐어. 삼엽충은 무슨 시대라고? 삼엽충 무슨 시대? 고생대라고요. 그죠? 자, 삼엽충 고생대예요. 자, 그 다음에 산호화석이 발견돼서 그래서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이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위에 보면은 공룡이 발견돼요. 그럼 이 B층은 중생대 때의 지층이겠구나 라는 거. 자, C층은 고사리가 발견됐어. 그렇다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쌓인 애가 누구야? A, 그 다음 B, 그 다음 C겠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쌓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자,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거 예전에 배운 적 있나? 초등학교 때 안 나오지? 자, 이렇게 표준화석, 시상화석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지질시대로 갑시다.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보자. 46억 년 전. 야, 이게 지구 나이야. 46억 년이. 자,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구분 기준 별표 한번. 자,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대규모 지각 변동. 자,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대에만 살았던 애들, 그리고 완전히 막 그 생물종이 확 줄어드는 시기, 대멸종 시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시대를 구분하게 되고요. 대규모 지각 변동해가지고 부정합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부정합이라는 거 한번 살짝 설명 좀 합시다. 뭐 동아교과서에서만 나와요 라고 돼 있지만은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이게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들아, 지층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데, 여기 바다야. 퇴적물이 한 층이 이렇게 쌓였어. 또 쌓였어. 또 쌓였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쌓였어. 오케이? 자,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얘가 힘을 받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눌리는 힘을 받았어. 그럼 이렇게 휘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올라오게 돼. 자,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게 돼. 그럼 이제 육지로 된 거지. 육지 되면 뭘 받아? 풍화 침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풍화 침식을 받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오케이? 자, 풍화 침식 작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깎여 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아래로 꺼져 버려. 침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침강하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물이 이렇게 차. 그러면 이 위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지층이 쌓이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솟구쳐 올라왔어. 그래서 육지 위로 다시 솟구쳐서 융기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 그럼 여기가 다시 육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1번, 2번 한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이 아니지. 왜? 시간적 단절이 있죠. 요 면을 기준으로 얘네들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적 단절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린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합. 자, 부정합은 층과 층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간적 단절, 몇천 년, 몇만 년의 시간적 단절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화석과 이쪽에 있던 화석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화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융기 그러니까 솟구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뭐 어제 휙 하고 올라왔다가 내일 훅 하고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천천히 올라왔다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부정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커다란 시간적 단절을 의미해요. 자, 부정합이 있으면 정합이 있겠죠. 그럼 정합은 뭐겠니? 부정합은 연속적이지 않은 거야. 정합은 차곡차곡 쌓이는 연속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자,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구분을 할 때는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위주로 배울 거고요. 성캄브리아대는요, 고생대 전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냥. 자, 이 고생대 전 단계를 얘기하는데 지질시대 중에 가장 긴 시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가 않아요. 이때는 이제 막 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시기야. 그래서 개체수가 적어. 그 다음 단단한 골격도 별로 없었어. 그리고 너무 오래된 층이기 때문에 풍화 침식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기 힘들어요. 그럼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될 거예요. 보세요. 벌써 끝났네.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는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기할 건데, 자, 먼저 개념 확인 보자. 자, 시상 화석은 당시에 뭐시기를 알려준다고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요. 환경. 오케이. 예준아,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뭐라고 한다? 표준 화석이요. 표준 화석.
자, 3번에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를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이야 46억 년부터 지금까지를 무슨 시대? 그렇죠.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질시대 구분은요, 생물계의 큰 변화, 즉 화석의 변화를 보고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지각변동, 부정합을 보고서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아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마지막은 신생대가 되겠지요. 됐니? 오케이. 자, 밑에 거 7번까지 한번 해볼까? 자, 채점해보자. 자 1번에 OXX죠. 오케이. 자, 2번은 퇴적물, 화석, 지각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1번은 시상화석이고 2번은 표준화석이죠. 그 다음 방추층, 공룡, 매머드 화석은 표준화석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고사리, 산호, 조개 화석은 시상화석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고생대, 고3, 중암, 신화. 오케이? 고3, 중암, 신화 해가지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준화석이야. 자, 그 다음 5번은요, 경민아, 5번은 니은, 미음, 비읍도죠. 자, 얘네들이 다 바다에 있던 애들이야,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자, 6번에는 니은, 리을이죠. 자, 그리고 7번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나? 질문! 야, 없으면 바로 이제 특징들 보자. 아이고야. 자,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과 생물 해가지고 나와있게 되는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처음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이때에 이때 전반적으로 온난했으며 말기에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어 수륙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발견된 화석이 드물어요. 드문 이유, 개체수가 적었어요. 이제 막 진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뼈다구나 껍데기가 없었어요. 자, 이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직 없었고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죠.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이때 당시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하였고요. 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고요. 바닷속에서 출현했어요. 왜 바닷속이냐? 자외선이 안 들어오니까. 육지는 왜 안 됐냐? 자외선이 쬐니까.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느냐? 별표 딱 한 번만.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자, 세균, 얘가 광합성을 하는 애야. 광합성하니까 뭘 했어? 산소가 만들어지죠. 자, 이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요. 자, 그래서 바다와 대기로 산소가 방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초기 대기에 산소가 없었고 남세균 출현 후 산소가 쌓여요. 그러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자외선이 그 강한 자외선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자외선 때문에 육지 생물은 출현할 수가 없었는데 산소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요 성캄브리아식의 말기부터는요 오존층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요게 이제 성캄브리아대 나오면 성캄브리아대다 그러면은 요 화석 두 개 딱 얘기해.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오카라 동물군.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이 남세균이 여러 겹 쌓여서 된 퇴적 구조예요. 남세균이 여러 겹 쌓여서 된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자, 그 다음 에디아카라 동물군 있는데요. 이거요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해파리 해면류와 같은 화석군이에요. 오케이? 단단한 부분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그냥 형태가 남았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왜 화석이 적었는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바로 고생대로 넘어갑시다. 자, 고생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대체로 온난했어요. 자, 그 다음 별표 판게아. 자, 이 판게아 기억나지? 대륙이동설의 처음 시작이 판게아였잖아, 그죠? 초대륙. 자, 백인어가 얘기한 대륙이동설 처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판게아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이었다가 걔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구조를 갖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판게아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여기 체크하자.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생대 말기에. 자,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초기에 해양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왜 그래?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진화하는 애들이, 호흡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생물군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육상 생물이 출현했어요. 누구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에요. 자, 육상 생물이 고생대 때 나오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증가를 해서 오존층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외선 차단해 주니까. 자, 말기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게 돼. 삼엽충, 방초충 일대 다 죽어버려요. 자, 그 대멸종의 원인으로 꼽는 게 바로 판게아 형성이에요. 판게아 형성. 자, 이 판게아 형성이 왜 대멸종의 원인으로 꼽고 있느냐? 자, 그럼 봅시다. 이쪽 대륙과 이쪽 대륙이 있어. 대륙과 대륙이 있어. 육지와 육지가 있어. 그럼 가운데는 뭐야? 바다지. 삼엽충 여기 잘 살고 있었지. 근데 판게아가 됐다는 얘기는 대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만났다는 얘기죠. 뭉쳐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운데 바다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죠. 이러면서 대멸종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지 모양이 단순화되게 되면은요 해안선 길이가 짧아지면서 해양 생물이 굉장히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멸종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 바다에서는 이제 그 무척추동물, 그 다음에 척추동물의 어류가 번성을 했고요. 어류가 번성. 자, 그 다음 육지에서는요 양서류가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양치식물도 역시 번성을 해요. 아이고. 자, 여기 지금 양치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얘네들이 땅속에 묻히잖아요. 걔네들이 썩지 않고 이렇게 석탄이 되는 거예요. 자, 걔네들이 석탄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오늘날의 석탄이 요때 만들어진, 고생대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때 석탄기라고 해가지고 시기가 있었어. 오늘날에는 석탄이 안 만들어져. 오늘날 식물들은. 왜냐면 식물이 죽어서 묻히면 뭐해? 분해돼 버리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분해하는 그 세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자, 그 다음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따뜻한 시기야. 엄청 따뜻해.
자, 그래서 이 온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생물들 살기에 너무 편한 시기였어. 보시면 수륙분포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판게아가 하나의 초대륙으로 있었다가 분리돼요. 땅과 땅이 분리되면 중간에 바다가 생기죠. 해안선이 넓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져.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환경이 다양하다는 뜻이고, 환경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환경에 맞게끔 생물종이 다양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야.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됐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대멸종 이후에 다시 번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말기에 공룡, 암모나이트 등의 생물 대멸종이 한 번 또 일어나요. 뭐 알죠? 공룡 왜 죽었는지? 우리 뭐 행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이 원인이 돼가지고서 공룡이 다 죽어버렸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바다는 암모나이트 번성. 자, 육지 보세요. 파충류의 번성 시대예요. 파충류의 번성 시대예요. 그 다음 식물로 따지면 거시 식물의 번성 시대예요. 이게 진화 과정입니다. 오케이? 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오케이? 자, 그 다음 식물로는 양치식물, 거시식물, 그 다음에는 속시식물이 나오게 될 건데, 거시식물이 중생대 때 막 번성을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니? 넘어가요. 자, 신생대로 갈게요. 자, 이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에는 온난했는데 후기 때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타나게 돼요. 추웠다 녹았다 추웠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네. 자, 그러고 수륙분포가 오늘날과 비슷한 수륙분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프스 산맥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뭐 이런 대서양, 인도양 이런 것들이 요때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다양한 서식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였던 것이 육지로 드러나 생물이 여러 대륙을 이동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되고요. 넓은 초원도 형성되고요.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이에요. 자, 바다에서 화폐석이 번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자, 포유류 번성 시대예요. 그리고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인류 조상도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인류 조상이 공룡 잡고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시기가 달라. 그죠? 공룡은 중생대고요. 인류 조상은 신생대예요. 자, 옆에 보시면 진화 과정 나와 있게 되는데, 척추동물 같은 경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 식물은요, 양치식물, 거치식물,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대륙이 합쳐질 때와 대륙이 분리될 때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대륙이 합쳐진다는 얘기는요, 해안선 길이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대륙이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있으면 요 주변부만 해안선이야. 근데 대륙이 분리되면은요, 대륙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요, 여기도 해안선, 여기도 해안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이 합쳐질 때는요, 해안선 길이가 감소해요. 그래서 얕은 바다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요. 해류도 단순해지고 기후대도 단순해져요. 종의 수가 감소해가 돼요. 근데 대륙이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해안선 길이가 길어지고요. 바다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얕은 바다 면적이. 자, 그리고 서식지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후대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생물수가 증가를 하는데, 옆 밑에 자, 성캄브리아대 때 그 시대하고요, 고생대 때 시대하고요. 자, 말기에 그러니까 평균 온도보다 낮은 빙하기가 있었고요. 근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예요. 계속 온난했던 시기야. 신나게 따뜻했었죠. 그 다음에 신생대로 가게 되면 초반엔 온난했는데 말로 가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대멸종이라 그랬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대멸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륙 변화, 수륙 분포 변화, 해수면 변화, 소행성 충돌, 화산 활동, 뭐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확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 대표적인 아이 판게야. 자, 이 언제야? 고생대 말이라 그랬죠.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되고 나면은 이게 해류가 단순해지고 기후대도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기후에 맞지 않는 애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소행성 충돌. 자, 이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는요, 재, 먼지, 햇빛 차단되면은 기온 하강. 그러면서 얼어 죽겠죠. 자, 화산 폭발도 그래요. 화산 폭발 일어나게 되면은 역시 햇빛을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기온이 하강되는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화산가스가 대기로 유입됩니다. 산성비가 내리고요. 온실 효과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대멸종 횟수예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1, 2, 3, 4, 5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번 중요하죠. 자, 3번은 판게아 형성, 즉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돼서 나타나는 대멸종이야. 가장 큰 멸종 단계, 종의 단계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가장 변화가 심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중생대 때와 신생대 때 여기 또 한번 5번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멸종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대멸종 또 있고요. 자, 6번째 대멸종이 지금 오고 있죠. 우리 인간 때문에, 그죠? 인간이 원인이 돼서 지금 대멸종 단계에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멸종이 일어나가지고 생물종이 확 줄어버려. 근데 생물종이 줄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종이 줄었어. 근데도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늘어나는 거 보이죠? 생물종이 확 줄었어. 다시 또 늘어나고 있죠. 자, 왜 그래? 급격하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했어요. 근데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이 거길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돼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더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볼까 이제? 개념 확인해 보자. 자, 성캄브리아 시대 봅시다. 남세균이 출현했어요. 누가 높아져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자, 고생대로 갑시다. 말기 때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죠.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자, 그리고 고생대 때는 무슨 식물이 번성했다고?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다고. 자, 그 다음 중생대로 가시게 되면은요, 자, 온난했고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 다음 공룡 등과 같은 파충류의 번성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식물이 번성을 하고요. 자, 신생대로 가면은 포유류와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죠. 인류 조상도 나왔습니다. 자,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5번까지 한번 해볼까? 자, 보자. 1번에 X55X죠. 자, 2번은 다가나죠. 다가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모였다가 점점 벌어지는 형태로 가면 돼요. 자, 3번에는 OXX5이지요. 자, 4번의 1은요,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성캄브리아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라다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라다가나. 자, 생물이 가장 크게 멸종한 지질시대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가는 고생대라고 해주셔야 돼요. 생물 종류가 가장 다양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신생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여기까지 질문.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해요.
자, 지구가 탄생을 처음에 했을 때 지구가 탄생을 했을 때 이렇게 진핵 생물, 핵막을 둘러싼 핵이 있고 유사 분열을 하는 생물들 해가지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세균이 출현을 해요. 이때 몇 억 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남세균이 출현을 하고요. 진핵 생물이 그 다음으로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핵을 갖고 있는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진핵 생물들이 이제 세포들이 뭉쳐져 가지고 다세포로 진화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해파리 이런 것들과 같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 남세균이 만들어졌을 때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고생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고생대에서 오존층이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육지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척추 동물의 시대에서 어류로 넘어가게 돼요. 어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육지로 올라오는 양서류로 발달을 하게 돼. 자, 그리고 양치 식물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판게아 형성되고 난 다음에 멸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와요. 판게아 분리되면서요. 암모나이트나 공룡이 번성을 해요. 즉 파충류의 시대예요. 이때는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시대고요. 그 다음 양치식물 다음으로 거치식물이 번성을 하게 돼. 자, 양치식물은요 씨앗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포자라고 해가지고서는요 포자라는 형태로 번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치식물과 같은 씨앗을 만들어서 번식하는 애들로 진화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포유류나 이런 것들이 하다가 중생대 말기에 이제 또 멸종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신생대가 되는 거야. 자, 화폐석이 번성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포유류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 거치식물보다 좀 더 발달한 속시식물 형태로 이제 또 속시식물의 진화 시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바다에서만 활동한 까닭 누구 때문? 오존층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거 어렵지 않죠? 통합과학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뒤에 문제 해보자. 이것도 금방 할 거야. 앞에 내용 보면서 하면 금방 해요. 263쪽까지 싹 잘 한번 해보실라고. 실력업까지 다 해주세요. 여긴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 내용 보면서 하세요. 절대 지금 뭐 다 외우지 못했을 테니까. 자, 채점해보자. 1번에 봅시다. 1번에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 2번 나니? 흔적도 화석이 돼요. 발자국도 화석이 돼요. 자, 2번은요 조건이 아닌 것은 1번이죠. 크기가 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크기가 크다 그래서 화석이 잘 남기는 건 아니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시다. A가 무슨 화석? 생존기간이 긴 거죠. 그렇죠. 시상화석이고 B는 생존기간이 짧은 거니까 표준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아요. 3번이 되죠. 환경에 민감한 거는 누구냐? A가 환경에 민감한 거죠. 시상화석이 환경을 알려주는 애니까. 4번은 4번이에요. 다는 육지가 아니죠. 화폐석 바다에 있어요. 5번은 4번이지요. 자, 지진 활동을 화석으로 알아내긴 힘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자, 그 다음 6번은요. 6번은 뭐니? 4번 나왔니? A는 신생대 육지고 B는 중생대 육지죠. C는 고생대 바다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성된 거는 C예요. 고생대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야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질문.
자, 6번까지 중에 질문. 자기 틀렸는데 모르겠다. 디귿 6번은 디귿 6번의 디귿. C는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퇴층이 됐다. 뭘 보고 알아야 되니? 산호 그렇지,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산호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 없으면 7번 갈게요. 자, 7번에는 5번입니다. A는 지층 A는 언제겠니? 그렇죠. 신생대죠. 화폐석은 신생대예요.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야. 그래서 틀렸어. 8번에는 2번입니다. 됐니? 9번에는 5번이에요. 10번은 3번이고요. 11번은 3번입니다. 여기서 질문 8번 좀 볼까요? 얘들아, 8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생존기간만을 고려할 때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아이는 2다. 2 어딨니? 2는 지금 생존기간이 굉장히 길죠? 생존기간이 길죠, 2는? 모든 지층에서 다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석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애는 누굴까요? 그렇지, C죠, C. 짧게 살고 죽은 아이죠. 오케이? 자, 얘가 표준화석으로 적합하고요. 자, 그 다음 생존기간만을 고려할 때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애가, 자,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애가 누구예요? 2죠. 최근 지층까지도 발견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가 시상화석으로 적합해요. A를 세 지질 시대로 구분할 때 가장 적합한 거는 A, B, 그 다음에 C, D. 이거 왠지 알겠니? A B 시기에는요 새로운 종이 나타났죠. B부터. 오케이? 새로운 종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D는요 A와 D가 멸종됐죠. 그리고 C가 새로 나타났죠. 오케이?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멸종되고가 생물종이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8번 말고 또 질문 있니? 없으면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2번. 자, 여기서 질문 13번. 자, 13번에 화폐석은 신생대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요. 갑주어는 고생대예요. 자, 이때 옳지 않은 것, 나가 번성한 지질시대는 오존층 있었죠. 오존층은요 고생대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오케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오존층이 없었죠. 또 질문 없니? 15번? 자, 1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가가 고생대인 거 알겠니? 양서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신생대죠. 매머드. 다는 중생대죠. 공룡이니까. 니은에 나 시기에는 빙하기가 없어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이거 나 시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중생대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생대가 빙하기가 없이 온난한 기후를 갖고 있어요. 또요. 그러면 18번 가볼까요? 자, 18번에는 4번이에요. 19번에는 1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18, 19 중에 질문. 18, 19 질문 틀린 거. 서술형 볼까요? 자, 지층이 퇴적된 지질시대를 쓰고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서술하시오. 언제겠니 이거? 중생 되겠죠. 환경은 산호 보고 얘기하면 되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 암모나이트 화석이나 산호 화석은 바다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육지에서 발견이 될까요? 라는 건데, 지층이 융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층이 수면 위로 융기해서 육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층이 수면 위로 융기하여 육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요. 21번. 21번은요, 개체수가 적죠. 단단한 부분이 없어요. 지각 변동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죠.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22번의 가는요, 왜 바다에서 생물이 출현했을까요?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 강한 자외선 때문에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번성을 했고요. 자, 고생대 생물 종수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육지 생물도 나타나고 생물 종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자, 그 다음 23번에 삼엽충 공룡이 멸종한 시기를 각각 쓰시오. 고생대 말기죠. 삼엽충은요. 자, 공룡은 중생대 말기가 되는 거죠. 자, 몇 번의 대멸종에도 다양성이 유지되는 까닭 그런 얘기했는데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되고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되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되어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자, 바로 실력업으로 가자. 1번에 1번. 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야, 안 푼 거 체크하면 어떡하니? 응? 다 푼 거야? 자, 1번에는, 자, 1번 질문 손. 이거 실력업 푼 사람 손? 오케이. 1번 틀린 사람 손. 2번 틀린 사람 손. 3번 손. 자, 3번 보시게 되면은요,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대륙의 빙하의 분포 범위와 기후를 나타냈어요. 자, 보시기에는 고생대 초기 기후 여기잖아요. 비교적 한랭이 아니라 따뜻했죠. 온난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 따뜻한 거 그냥 보이잖아. 온난한 거. 고생대 초기에는요. 중생대 때는 빙하가 없네. 빙하기가 없었어요. 자, 신생대 후기에는 중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왜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 빙하의 존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수가 빙하로 존재하니까 물이 아니라 얼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질문 손.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가에서 생물 서식지는 고생대 말기보다 중생대 중기에 더 넓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고생대 말기는 판게아잖아요. 초대륙. 자, 이 판게아 같은 경우에는요, 형성되게 되면은 해안선이 좁아요. 그러니까 넓지가 않아요. 해안선이 단조로운 편이야. 자, 그런데 중생대 중기 가면은 이렇게 가운데 찢어지면서 바다가 생기죠. 해안선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해안선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양생물 서식지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나에서 척추동물이 처음 출현하는 시기는 중생대이다. 척추동물이 처음 출현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고생대죠. 고생대.
자, 고생대 때 양서류도 그렇고요. 어류 어디 있어? 어류도 그렇고요. 얘네들이 척추동물이죠. 자, 그러니까 고생대 때 처음 나타나요. 자, 고생대 말기 생물계의 큰 변화, 고생대 말기 때 생물계의 커다란 변화는 그쵸, 판기와 형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요.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